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지구과학원의 양예진입니다. 네, 오늘은 별의 물리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별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별의 흑체 복사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별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별의 표면 온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콕콕 단어 세 가지 보도록 할게요. 별의 색을 보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광형, 색지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준비했던 오리온 별자리예요. 그래서 오리온 별자리에서 우리 어깨 쪽에 있는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붉은 별, 무릎 쪽에 있는 리게, 푸른 별이 있는데요. 이 둘 중에서 누가 온도가 높았을까요? 그쵸, 우리 푸른색 별인 리겔이 표면 온도가 높고 별빛의 파장은 짧은 파장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베텔기우스는 온도가 낮고 파장은 긴 파장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일수록 온도가 높고 붉은색일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그럼 우리 태양은 무슨 색별일까요? 네, 우리 태양은 바로 노란색 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태양을 그린다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태양은 어떻게 그려야 된다? 바로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태양을 그리면 너 잘 그렸어. 맞아, 태양은 노란색 별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푸른색은 일반적으로 차갑고 붉은색은 뜨거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여러분 수도꼭지 물 틀을 때 뜨겁고 차가운 것을 우리 붉은색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어서 오개념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그 가스레인지의 불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스레인지를 틀을 때는 처음에는 푸른색 불꽃이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 끓어 넘쳐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붉은색 불꽃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푸른색일수록 온도가 높은 걸 의미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분광형이라는 걸 볼 텐데요. 아까 앞에 사실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보면은 색깔 뒤에 무슨 형들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얘네들이 분광형이에요. 그럼 분광형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을 우리 과학자들이 관측을 했을 텐데, 우리 별은 무엇으로 관측을 하냐면 우리 망원경에다가 눈을 대고 관측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망원경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어요. 네, 이 별빛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눈을 대는 곳에다가 눈을 대지 않고 사진기를 설치해서 갖다 댈 거예요. 근데 이 사진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빛을 나눠주는 장치인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빛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망원경의 렌즈를 통해서 별빛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진기로 이 별빛을 찰칵 찍으려고 하는데 이 사진기 안에는 분광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별빛이 어떻게 되냐면 분광, 나눠져서 스펙트럼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나눠진 장면을 우리 사진기가 찰칵하고 촬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과 같은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별의 스펙트럼 세 종류 배웠죠? 연속, 방출, 흡수. 연속, 방출, 흡수 중에서 우리 별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별을 관측하면은 수많은 흡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흡수 스펙트럼 자료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뭘 하냐면 별들을 분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게 또 좋잖아요. 그럼 분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분류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을 한번 봤는데 우리 별들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있었습니다. 그 원소가 누구였냐면 바로 수소였어요. 그래서 우리 스펙트럼마다 수소에 의해서 생기는 흡수선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흡수선의 세기를 기준으로 별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소 흡수선이 굵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더 진하게 나타나느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별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룹을 묶어서 그 별들의 그룹을 뭐라고 했냐면 A그룹이라고 했고요. A형, 그 다음을 B형, 그 다음 세 번째로 강하게 나타나는 그룹을 C그룹이라고 묶어서 C형, 그 다음은
D형 해서 무슨 그룹까지 만드냐면 P형 그룹까지 만들게 됩니다. 총 16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그룹이 많기도 하고 이제 중복된 그룹들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제외하고 나서 다시 순서를 매기게 되는데 어떤 순서로 매기게 되냐면 분광형을 순서로 다시 기존에 사용하던 ABCD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다시 순서를 매기게 됩니다. 그럼 분광형이 뭐냐? 선생님 분광의 뜻을 얘기를 해줄게요. 분광, 선생님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나눌 분자에 빛광자, 형은 모양 형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스펙트럴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쉽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스펙트럼의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광형을 기준으로 배열했다? 무슨 뜻이냐면 스펙트럼의 모양을 기준으로 다시 배열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스펙트럼의 모양을 기준으로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배열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에요. 그럼 스펙트럼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보이나요? 네, 보면은 위쪽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깔끔하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저분합니다.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선인데요. 이 흡수선들이 위에 있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깔끔합니다. 아래에 있는 애들은 흡수선이 많고 지저분하게 보여요. 이 순서대로 다시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한 그룹이 뭐였냐면 O그룹이었어요. 그 다음 깔끔한 그룹이 B그룹.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깔끔한 그룹이 A그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것들, 그룹들은 좀 빼고 다시 배열한 순서가 바로 이 순서인데 어떻게 되냐면 O, B, A, F, G, K, M 이라는 이 7가지의 그룹만 현재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깔끔한 것부터 지저분한 순서대로 이렇게 7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들은 뭐냐? 얘네들은 별의 이름입니다. 우리 별의 이름은 이렇게 이제 순서 번호를 매겨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HD는 뭐냐면 별들 목록의 이름이에요. 우리 HD는 굉장히 유명한 별의 목록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헨리 드레이퍼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이제 헨리 드레이퍼라는 분의 이제 와이프분, 아내분께서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돈을 하버드대 천문대에 이제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천문대에서 수많은 별들을 관측하면서 이제 받은 기부금을 통해서 이제 별들 관측할 때마다 후원해주신 분의 이름을 앞에 따서 이제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때 관측한 별들을 이렇게 분류한 방식이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O, B, A, F, G, K, M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얘네들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F, G, K, M 이 방법은 전 세계 만국 공통으로 쓰이는 방법이에요. 천문학 책에 전공 서적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외워라 하고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O, be a fine girl, kiss me 이렇게 외워요. 또는 O, be a fine guy, kiss me. 선생님은 한국어로 외우고 싶어서 어떻게 외울 방법 없을까 하고 고등학생 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도 외웠어요. 오빠 아프지 죽지마 이렇게도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외우는데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분광형, 모양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었는데 이 모양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걸 의미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 지금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 OBAFG, KM 이 순서가 사실은 별의 표면 온도 순서대로 매긴 거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O형일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요. 우리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별들의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뒤에 어떤 흡수선이 나타나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처음에 이 A, B, C, D, E, F, G, P까지 해서 그룹을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수소흡수선의 세기를 기준으로 나눴다고 했었어요. 선생님 수소흡수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면은 수소위에서 생기는 선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별들에서 나타나요.
근데 이 흡수선이 가장 세게 나타나는 그룹을 우린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가장 첫 번째로 강한 그룹 A그룹. 그래서 A그룹들은 진하고 굵게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뒤에 써있는 이 숫자는 뭐냐면요. 우리 알파벳 뒤에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를 매겨서 우리 B형에 더 가까우면은 0. 우리 그 다음 그룹인 F형에 더 가까울수록 9에 가까워지는 이런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A그룹이 가장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강한 그룹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강한 그룹은 그쵸, B그룹이었죠. 그래서 A그룹만큼은 아니지만 B그룹도 굉장히 강하게 수소 흡수선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A형, B형에는 수소 흡수선이 강한데 다른 그룹에는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약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 나트륨선 같은 경우는 이 온도가 낮은 쪽 G형, K형, M형 이런 그룹에서는 잘 나타나는데 우리 온도가 높은 애들한테서는 또 잘 나타나지도 않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륨도 한번 볼까요? 우리 우주상에서 가장 흔한 원소가 수소인데 그 다음으로 흔한 원소가 헬륨이죠. 네, 헬륨 흡수선 보면은 우리 일부 그룹에서는 잘 나타나지만 요 아래쪽 온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헬륨은 사실 대부분의 별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온도가 낮은 그룹에는 없을까? 이게 바로 OBAFGKM이라는 이 깔끔하고 지저분한 스펙트럼의 순서가 표면 온도를 나타낸다는 힌트가 됩니다. 한번 뒤에 있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분광형과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X축은 분광형이고요. Y축은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뭘 나타내냐면 분광형에 따라서 각각 원소별로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어떤 흡수선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가를 지금 정리해 놓은 표예요. 이 앞에 O형은 저쪽 너머에 있겠죠. 그래서 O, B, A, F, G, K, M 순서대로 온도 순서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선생님이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별들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뭐라고 했냐면 그쵸, 수소였습니다. 그래서 수소 흡수선을 세기로 우리 나눴었죠. 처음에 그룹들을요. 선생님이 수소의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네, 수소. 그래서 OBAFGKM 모든 분광형의 수소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가장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 누구? 그쵸, A그룹이죠. 그래서 그림에도 보면은 A그룹에서는 굉장히 상대적 세기가 세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형도 좀 세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점점 A그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소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주상에서 흔한 원소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헬륨이죠. 헬륨. 헬륨에 해당되는 애들을 표시를 해볼게요. 네, 표시를 해보면은 헬륨의 흡수선은 B형 또는 O형 이런 온도가 높은 쪽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보면은 FGKM 여기에 해당되는 온도가 낮은 쪽에 있는 애들은 아예 헬륨 흡수선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원자 구조하고도 상관이 있는데요. 선생님 수소 한번 그려볼게요. 수소, 우리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헬륨은 양성자 하나, 선생님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리고 전자도 2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 헬륨까지 했으니까 리튬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원자 번호 3번 양성자 3개고요. 전자도 3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원자 중에서 이 원소들 중에서 과연 누가 가장 전자를 뺏기가 쉬울까요? 선생님이 리튬 너무 잘 그렸네요. 리튬을 다시 우리 안쪽에는 2개까지 찰 수 있고 우리 바깥쪽에 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을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이 수소, 헬륨, 리튬 중에서 누가 전자 하나를 뺏기가 가장 쉬울까요? 네, 바로 우리 리튬이
가장 전자를 빼앗기가 쉽습니다.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었을 때 이 전자 하나를 뺄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수소, 헬륨보다 조금 더 쉽게요. 그러면 수소하고 헬륨 중에서는 누가 전자를 뺏기가 쉬울까요? 쉽게 말해서 이온화하기가 더 쉬운 건 누굴까요? 수소와 헬륨 중에서. 그쵸. 수소가 좀 더 이온화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헬륨 같은 경우는 가장 안쪽 껍질에 2개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 가장 안쪽 껍질에는 최대 차일 수 있는 전자 개수가 2개죠. 그래서 2개가 모두 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헬륨과 같은 기체를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죠. 네, 수소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긴 합니다. 근데 리튬보다는 좀 이온화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수소에 있는 전자는 가장 안쪽에 있고요. 리튬은 좀 수소보다는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위치하기 때문에 리튬은 조금 더 수소보다는 적은 에너지로 전자를 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헬륨이 가장 이온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했냐면 부등호로 이온화가 어려운 정도를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이 전자를 사실은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 전자가 사실은 이 안에서 가만히 전자 궤도를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빛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보다 좀 적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전자가 이온화가 되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빛을 냅니다. 근데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흡수선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헬륨으로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온도가 높은,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헬륨의 흡수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헬륨의 전자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별의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가장 전자를 잘 흔들 수 있는,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온도대가 분광형 A에 해당되는 온도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형 별에 해당되는 표면 온도가 수소 흡수선에 가장 잘 나타나는 온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 헬륨과 같은 경우는 O형, B형처럼 굉장히 온도가 높은 범위의 애들은 돼야지 이 전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내게 되고 그러면서 흡수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헬륨과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O형과 B형에서 헬륨 흡수선이 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전자 껍질이 더 많이 있고 전자가 더 바깥쪽에 있을수록 조금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전자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 같은 경우들에는 우리 상대적으로 저온의 별에서 흡수선이 잘 만들어지게 돼요. 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기호를 보면은 뭐 헬륨의 1, 2 이런 식으로 써 있고 뭐 수소의 1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이제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천문학자들은 화학자들과 다르게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자존심이 높아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쓰는 용어 같은 거 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중성 수소를 선생님이 표시해보면 우리 화학에서는 이렇게 H로 표시를 하죠. 근데 우리 천문학에서는 H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전자를 하나 잃으면 플러스 1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런데 천문학에서는 이렇게 로마자 2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헬륨 2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쵸? 헬륨이긴 헬륨인데 전자를 2개 잃은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전자를 하나 잃은 헬륨 1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천문학에서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정리된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O형과 B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소 나타나긴 하지만 헬륨선이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고요. 우리 A형 별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흡수선 누구다? 그쵸?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FG형 얘네들은 주로 금속에 의한 선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K나 M형 같은 경우는
더 저온이기 때문에 분자에 의한 흡수선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흡수선들이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쓰면은 O형과 B형은 헬륨, 우리 A형은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력하고 F나 G형은 금속 원자들에 의한 흡수선, K랑 M형은 분자들에 의한 흡수선들이 많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분광형은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펙트럼의 모양을 보고서 어떤 원자들에 의한 흡수선이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아, 이게 표면 온도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를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정리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에 유일한 별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여러분들 분광형을 알아둬야 되는데요. 우리 태양의 분광형은 G2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 표면 온도 6000켈빈에 해당되는 별이 되게 돼요. 그럼 태양 같은 경우는 어떤 원소에 의한 흡수선이 잘 나타나게 될까요? 네, 앞에를 한번 볼까요? 우리 태양은 G2형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 G0이 시작하니까 G2는 여기쯤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짝짝짝짝짝짝짝짝 점점점점을 내려보면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흡수선, 그쵸? 칼슘2에 의한 흡수선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겠고, 그쵸? 철에 의한 흡수선도 나타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색지수와 별의 온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색지수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볼 텐데요. 영어로 하면은 컬러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이런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 시력 검사하는 곳에 이제 안경 맞추러 가면은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어디에 있는 숫자가 더 밝게 보이나요? 빨간색인가요? 초록색인가요? 네, 여러분 초록색이라고요? 여러분 초록색이 더 밝게 보였다면 여러분들의 눈은 노안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젊고 건강한 눈이라면은 붉은색에 있는 글자가 좀 더 밝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에 따라 초록색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검사는 여러분들이 안과 가서 검사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눈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우리 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별을 관측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우리 별빛을 망원경의 렌즈로 모읍니다. 그 모은 빛을 우리가 뭘로 보냐면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카메라 렌즈로 촬영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눈은 붉은색 또는 노란색 계열의 빛을 조금 더 밝게 느끼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 카메라 렌즈는 푸른색의 색깔을 조금 더 밝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푸른색 빛을 내는 별을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으로 볼 때보다 렌즈로 볼 때가 조금 더 밝은 별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서 별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추론해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색지수입니다. 그럼 색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은 선생님 방금 얘기한 푸른색을 더 잘 보게 하는 거 우리 사진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진기는 보통 B필터를 사용해서 B필터로 보는 빛과 보는 장면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V필터로 별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진기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 휴대폰 사진을 찍으면은 우리 필터를 여러분 씌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필터를 가지고서 보느냐에 따라서 별들이 보이는 그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필터를 씌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피부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요. 우리 B필터는 푸른 빛을 조금 더 강하게 인식을 하고요. 우리 V필터는 붉은색의 빛을 조금 더 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B는 어디서 온 거냐면 블러에서 온 거예요. 우리 V는 눈으로 보다, 비저블의 그 V에서 온 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그래프를 통해 볼 텐데요. 별의 색과 BV 필터 파장에 따른 빛의 투과 영역이라는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X축은 파장이고요. Y축은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색입니다. 그래서 푸른색 별은 우리 각 파장대별로 빛을 이런 식으로 내고 있다고 한대요. 네, 어떤 빛이 조금 더 많이 내느냐? 푸른색의 빛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붉은색 빛보다요. 실제로 그런지 보면 우리 푸른색의 파장으로 봤을 때 푸른색에 해당되는 요 밑에 면적이 붉은색에 해당되는 면적보다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붉은색 별을 볼까요? 그래서 붉은색 별은 각 파장대별로 이만큼의 에너지 세기를 낸대요. 그러면 우리 붉은색 별로 보인다는 건 푸른색 빛보다 붉은색 빛을 조금 더 강력하게 내보내고 있다라는 뜻이죠. 보면은 붉은색에 해당되는 필터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푸른색에 해당되는 필터는 붉은색에 해당되는 필터보다는 좀 적은 에너지 양을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교해보면 오른쪽 표에다가 정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푸른색 별과 붉은색 별 중에서 표면 온도는 누가 높은가요? 자, 우리가 색깔을 보면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푸른색 별이 표면 온도가 높고 붉은색 별이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 파장의 세기, V 파장의 세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빛 파장의 세기, 파란색 별은 붉은색 파장보다 푸른색 파장을 더 많이 내보내죠. 그래서 빛 파장의 세기가 더 크게 나타나고 V 파장의 세기는 작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붉은색 별은요, 붉은색의 빛을 더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블루, 빛 파장의 세기는 적게 방출하고 우리 붉은색에 해당되는 V 파장은 더 많이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기를 등급으로 전환할 때를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등급은 뭐냐면은 어떤 양을 수치화한 겁니다. 네, 여러분 등급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예요.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등급을 받았을 때 1등급과 9등급 중에서 1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것처럼 이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겁니다. 그러면은 비파장의 세기가 세다는 말은 B등급으로 전환했을 때는 등급의 숫자가 작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V파장의 세기가 작다라는 거는 붉은색은 좀 어둡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등급으로 했을 때는 숫자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붉은색도 해볼까요? B파장의 세기가 작다라는 거는 푸른색의 빛이 좀 적게 나온다. 푸른색이 밝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밝지 않다라는 것은 등급으로는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빛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붉은색 빛이 밝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붉은색 빛의 등급인 V등급은 밝으니까 작게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B등급과 V등급의 차이를 우리는 색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은 우리 숫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면 색지수가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별들은 색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되고요. 온도가 낮은 애들은 색지수가 플러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분광형과 연관지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O형과 B형 별들이 색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되고요. F, G, K, M형에 해당되는 그룹들, 온도가 낮은 애들이 색지수가 플러스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지수를 보면은 누가 온도가 높고 누가 온도가 낮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색지수가 딱 0인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0인 경우가 누구에 해당되냐면 바로 우리 약 10,000도 정도 되는 별인 A형 그룹이 바로 색지수 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색지수가 얼마나 간편하냐면요. 어떤 한 별을 가지고 P 필터와 V 필터로 각각 한 번씩, 그래서 총 2번만 관측하면은 별의 표면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간편하죠. 우리가 직접 가서 잴 필요 없이 그냥 2번만 관측을 해보면은 그 2번 관측한 것의 차이를 가지고서 색지수를 알면 그 별의 표면 온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색지수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총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를 아는 방법, 별의 색, 그리고 분광형, 색지수 얘기했습니다. 우리 색깔은 푸른색일수록 온도가 높고 붉은색일수록 온도가 낮다.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분광형 얘기했습니다. 분광형 무슨 뜻이냐면 스펙트럼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깔끔한 것부터 지저분한 것까지 같이 순서를 쫙 다시 나열을 했는데 그 순서가 표면 온도하고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해봤고요. 그래서 OBAFG, KM 순서, 오빠 아프지 죽지마 또는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색지수인데요. 우리 색지수는 사진으로 본 등급, 그러니까 블루, 푸른색으로 보는 등급과 붉은색을 조금 더 밝게 인식하는 우리 눈, 안시 등급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색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B필터 등급에서 V필터 등급으로 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색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는 거, 온도가 낮으면 색지수가 플러스로 나타난다는 거, 우리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가 낮은 별이라는 거,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온도가 높은 별이라는 거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한번 핀 종이에다가 제목만 써놓고서 한번 백지복습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